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지표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빌 윌리엄스의 엘리게이터 인디케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윌리엄스 악어 지수는 지난 세기의 금융가인 빌 윌리엄스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프랙탈과 함께 빌 윌리엄스의 지표 시스템의 일부이며 다른 많은 지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도구가 빌 윌리엄스의 툴킷에 있는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단기 및 중기 트렌드를 찾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러한 중간 정도의 긴급하고 장기적인 시장 움직임을 검색하는 이 작업에 가장 적합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빌 윌리엄스의 엘리게이터는 세계의 이동 평균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에 추가하려면 인디케이터 메뉴로 이동하여 검색에 악어를 입력하고 저와 마찬가지로 표준 설정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은 이동 평균의 경우 13주, 8주, 5주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동 평균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평균을 빌 윌리엄스의 설명 체계에서는 쿠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5주기를 가진 가장 빠른 이동 평균입니다. 최근 5개 캔들의 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트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전략의 두 가지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음 줄은 치아라는 매우 중요한 줄입니다. 빨간색으로 평균 주기는 3에서 8주기로 5개의 캔들 평균을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립 라인보다 녹색보다 차트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세 번째 줄은 조스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략에서 신호를 필터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13개이고 13개 캔들의 평균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중기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며 차트의 일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며 신호를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 윌리엄스의 고전적인 악어 전략에 따르면 세 개의 선이 서로 교차하여 어떤 추세의 방향을 형성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빠른 이동 평균이 모두 아래에 있으면 중간 이동 평균, 느린 이동 평균이 있고 차트가 그 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즉 약세 추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멋진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선이 서로 겹치지 않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멋진 일렬로 정렬되어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경우 빠른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차트는 상승 추세가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며 상승 트레이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전략의 문제점은 첫 번째 입력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 깊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손실로 거래를 마감해야 할 때 전체 장기 추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세를 완전히 사용하는 방법, 동일한 추세에서 여러 거래를 하고 몇 배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악어는 중기 및 단기 추세를 찾기 위한 추세 지표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평균, 포물선 등과 같은 다른 추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어 인디케이터는 평평한 날씨, 명확한 움직임이 없는 경우, 특정 가격대 내에서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상승 신호가 있고 여기에는 선이 곧게 펴지고 여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는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라인이 교차할 때 잘못된 신호가 많이 발생합니다. 빌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은 악어가 잠들어 있고 턱이 닫혀 있으며 지금은 좋은 거래를 찾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시작되었는지, 직선형 선이 있는지,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적당한지, 다운 트레이딩을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제로 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는 오직 트렌드와 트렌드 방향으로만 일합니다. 즉 하락 추세, 즉 하락 추세가 있는 경우 하락 거래만 개시하고
상승 거래는 무시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있을 때는 상승 거래만 게시하고 하락 거래는 무시하는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격언에 따르면 추세는 친구이고 추세는 어디에나 있는 친구이므로 추세에 역행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깊이 몰입해 있으며 추세에 반하는 거래를 찾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추세에 따라 거래합니다. 따라서 전략의 주요 신호는 우선 차트에 추세가 형성될 때입니다. 이동평균 아래에 차트가 있습니다. 이동평균 사이에 간격이 좁으면 올바른 순서로 정렬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양초 중 하나가 빨간색과 녹색 선 사이에서 닫히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에는 하락 거래 신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는 빨간색 선과 녹색 선 사이에서 닫혔습니다. 다음으로 차트가 녹색 선을 다시 추세 쪽으로 넘어가 계속 하락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차트가 빨간색 선과 녹색 선 사이에서 이 박스권에서 반등했다면 트레이딩 하락의 좋은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트레이드 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경우처럼 캔들이 빨간색 선과 녹색 선 사이에서 닫힐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은 트레이드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즉시 신호가 무의미해지면 케이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락 거래에 대한 신호가 형성되었습니다. 빨간색 선과 녹색 선 사이에서 마감한 차트가 있지만 계속 상승하여 턱선 위, 파란색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신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추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도 차트가 계속 상승하여 턱선을 넘어섰다면 이는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업을 중단하고 현재 유행하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찾아서 그 트렌드에 맞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예로 들어 몇 가지 거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따라서 선이 곧게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추세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거리인 악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승 추세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선 여기에서 차트가 녹색 빨간색 선 사이에서 하락 마감한 다음 여기에서 작은 거래인 짧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빨간색과 초록색 선 사이의 차트로 신호를 다시 표시합니다. 그러나 차트가 녹색 선을 넘어가지 않고 파란색 선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호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추세를 건너뛰고 보시다시피 악어선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선이 곧게 펴지고 차트가 빠른 이동평균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 거래 상승 신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간색과 녹색 선 사이에 첫 번째 종가를 가지고 있으며 녹색 선을 다시 넘어가는 것은 좋은 신호이며 상승 거래에 사용합니다. 차트가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 그러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캔들이 빨간색과 녹색 선 사이에서 닫히고 차트가 다시 나왔으며 여기에서 상승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매우 쉬운, 매우 간단한 전략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턱선은 트렌드와 비트렌드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턱선은 또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 하락 트레이딩에 진입한다면 손절매는 이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승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승 거래를 시작하면 손절매는 파란색 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까요? 이 순간 차트가 계속 하락하고 파란색 선을 넘으면 이미 추세가 끝났다고 간주하고 추세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파란색 선 아래에 설정하고 차트가 여기에 도달하면 추세가 이미 반전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손실을 입을 필요가 없으며 작은 손실을 수정하고 다음 좋은 거래를 찾습니다. 기간 및 자산과 관련하여
캔들 주기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시간대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스케일은 분 캔들이든 하루 캔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간대에 맞게 조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최소 시간은 15분입니다. 그 이에서는 시장 잡음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략은 모든 자산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자주 보합세를 보이는 자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빌 윌리엄스의 악어는 평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권, 대부분의 원자재, 금속, 특히 금과와 같이 보합장에서 자주 움직이는 자산은 거래를 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통화상, 암호화폐, 석유에서 잘 작동하며 종종 추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자산 아래에서 우리는 좋은 장기, 중기 추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빌 윌리엄스의 엘리게이터는 중기적인 움직임을 찾는 도구입니다. 전체 추세를 보려면 200 이동평균과 같은 몇 가지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 이동평균, 기간이 200인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차트가 200 이동평균 아래에 있을 때만 거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일반적으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200 캔들 평균 차트가 상승하고 있으며 장기 추세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빌 윌리엄스 악어에서 설명한 이 전략조차도 추세 지표로 추세를 찾는 것을 정확히 목표로 하는 다른 도구와 함께 매우 편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전략입니다. 데모 계정과 라이브 계정에서 사용해보고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백테스트, 히스토리에서 60-70%의 수익률이라는 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니 거래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